네, 김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이 2차 종전 협상 내용이 진전된 소식이 현재 안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기는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휴전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좀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협상의 그 시간은 이제 협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전 종료가 코앞입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 2차 협상을 하면 이번에는 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합의라고 해서 일괄 타결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또 사안들이 이렇게 쉬운 사안들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그 일괄 타결보다는 부분적 타결 정도로 해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휴전을 좀 연장시키면서 이제 추가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적 타결이라면 어느 정도 선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핵 동결,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핵 먼지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에 대한 이전과 같은 이제 그런 방향성 등들을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유지하는 기간이나 이 농축을 중단하는 기간이나 이런 좀 세밀한 협상들, 기술적인 협상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최우선 전제 조건이랄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 쪽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좀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좀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라늄 농축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핵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이란 측 그에 대한 이제 이란 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해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이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이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얘기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란 군이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 측의 이란 쪽에서 어쨌든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개방이긴 하지만 그걸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사실은 재봉쇄한 것들, 역봉쇄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미국 측의 역봉쇄가 그냥 지속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측에서 했던 어떤 협상에 대한 제스처를 좀 지나치게 과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란은 더 이상 호르무즈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의 전량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명분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란 측의 선의가 좀 악용되었다라고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어느 정도 실으면서 좀 오판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이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란 측의 입장은 전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계속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보여주다 보니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 모든 게 이란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아락치 외무장관이 좀 경솔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SNS를 올린 게 어떻게 보면 명분을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치 지도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란의 자신의 외무장관을 이란 군부가 얼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로 본다면 뭔가 내부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란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다음에 어쨌든 무즈타파 하메네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40일 동안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은 12인으로 구성된 최고 국가 안보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집단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단 의사 결정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에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전쟁도 가능하다, 다시 폭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외부교 장관은 어떤 협상의 제스처를 취하고 또 뭐 IRGC나 이런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나누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자면 네. 그렇다면 외무장관, 그러니까 아크라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로 좀 보이고 군부 강경파. 그렇다면 저희는 군부 강경파에 더 메시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온건파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리버프라는 지금 이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결국에는 어쨌든 그 혁명수비대의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이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협상단 자체에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좀 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협상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